지금도 빚내서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더 올리냐? 라는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심하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디켄에 물러나 있고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데 해당되는 노동자들, 을과 을의 전쟁을 붙여놓고 이제 싸움 시켜놓고 실질적인 사용자들은 뭐합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그냥 둘이 싸움 붙여놓고 어느 놈이 더 한지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다가 노동자들의 이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못 먹고 살겠다고 쌩 난리치면 조금 올려주는 분위기를 잡고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면 자영업자들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는 척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속셈만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치킨 업계 BBQ나 BHC나 교촌이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업이익은 엄청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자기의 몸을 갈아서 뼈를 갈아서 자기의 인건비도 못 가져갈 정도로 허덕이면서 일을 하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죠. 물론 식당이나 이렇게 소상공인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그러는 여파를 매우 크게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너무 높아서 좀 문제다. 뭐 그러다 보니까 8시간 풀타임 직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짜리로 압축해서 줄여서 일하는 게 이미 현실이 되어 있죠. 토막토막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만 인력을 쓴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 맞게끔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뭐 인건비 오르고 그럼 판매 가격이 또 증가가 됩니다. 뭐 이래저래 뭐 최저임금을 뭐 무조건 무한정 올려야 된다. 최저임금을 뭐 12,000원, 15,000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의사결정자도 아니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각자 처지에서 봤을 때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럴만 하다라는 생각이 더 든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우리네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진다라는 것. 이웃나라 일본은 물가가 2%만 돼도 힘들다고 난리랍니다. 왜? 오랫동안 저물가로 익숙해지면 살아왔기 때문이죠. 일본의 보통 노동자들의 급여가 실수령액이 한국보다 좋으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일본은 좋은 모습이고 한국은 매우 안 좋은 모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그나마 일본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건 일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일본의 이제 서민들요. 상황으로 아마 바뀌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그 납부율 2배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뭐 소득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직장인이 내는 이제 세전 수입에서 세후 수입을 빼면 뭐 예를 들어 월 한 400 받는다라고 하면 한 80만원, 90만원 빠지잖아요. 400만원이 세전 수익인데 실제로 수령액은 한 310만원, 한 315만원 이쯤 될 거란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 세전 수익이면 실수령액이 220만원, 230만원 이래요. 거의 한국보다 2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동생 전부 다 절약하는 게 완전 몸에 체득이 돼 있죠. 한국은요. 아직은 이때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좀 과시하고 드러내고 너무 내가 잘 나간다라는 걸 내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바뀌어 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은 예의치 않고 녹록지 않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적응해 간다라는 거죠. 좀 씁쓸한 얘기기도 합니다. 아니 월급도 못 주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이제 인적 서비스에 관련한 비용들이 기존에는 되게 쌌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비싸질 거다라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DIY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 그냥 페인트 사와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도배도 하고 왜겠습니까? 사람 부르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잘 생각하고 잘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간 삶이 어떠냐?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 잘 예의주시하고 잘 살피면서 지내야겠죠. 확실한 건 삶이 더 어렵더라는 거, 더 빡빡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삶이 힘들다, 어렵다, 무시무시하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좀 소비를 아끼고 절약하고 지낼 국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잘 움직이면서 착실하게 잘 지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데요.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건 뭐에서 옵니까? 절약에서 옵니다. 절약에서. 또 조심하면서 착실하게 지내야죠. 그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들도 쉽게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조심하고 유의하면서 지낼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삶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두고 보자. 지나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이제 계속될 텐데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대로 주겠다고 하고 노동자대로 어려움이 많고 결국에는 앞으로 자영업자들도 대거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쟁도 이제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음식값 올라가고 인적 서비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시급이 올라간 여파를 같이 받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래저래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해야죠. 잘 지켜야죠. 우리네 삶을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갈지도 궁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자고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잘 챙겨나가자고요. 결국에는 삶을 좀 잘 다듬어 나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모습을 내보일 때, 그럴 때 삶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착실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